상상해 보셨나요? 수십 년간 피 흘리며 싸워온 두 나라의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 평화를 이야기하는 모습 말이죠. 그것도 단 한 사람의 중재로 말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로, 어떤 대화법으로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대화의 기적을 찾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중동 분쟁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고 마침내 노벨 평화상까지 안겨준 이 놀라운 평화 협상 뒤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속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대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대화의 기술에 대한 가장 극적인 실전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장 풀기 어려운 관계의 매듭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을 테죠. 1970년대 중동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화약고였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전쟁의 상흔을 주고받으며 뿌리 깊은 적대감에 갇혀 있었죠. 1956년 수에즈 위기부터 1967년 6.1 전쟁, 그리고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 이르기까지 지도 위에 붉게 새겨진 전장의 흔적들은 양국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치유하기 어려운 불신을 남겼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와 증오의 목소리는 거리마다 울려 퍼졌고 평화라는 단어는 마치 허황된 꿈처럼 혹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금기어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집트의 아나르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총리, 이 두 정상은 각자의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무거운 역사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다트 대통령이 1977년 예루살렘을 전격 방문하며 평화의 물꼬를 트려는 대담한 시도를 했지만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양국의 핵심 쟁점들은 단단한 암초처럼 협상의 길을 굳게 막아섰던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젊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감행합니다. 그는 이 두 정상, 사다트와 베긴을 워싱턴 외곽의 한적한 산속 휴양지, 바로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했죠. 이 초대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미친 짓으로 비쳤을 겁니다. 수십 년간 총부리를 겨누던 원수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화시키려 하다니요. 모두의 시선이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캠프 데이비드의 고요한 숲속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곧 불꽃 튀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할 것이었죠. 과연 그들은 첫 만남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캠프 데이비드의 고요한 숲은 도착한 새 지도자의 마음속 경랑을 감추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죠. 그들은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첫 만남부터 깊은 불신과 오랜 적개심의 무게가 효의실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대화는 좀처럼 물꼬를 트지 못했죠. 이집트와 이스라엘, 수십 년간 서로를 적으로만 여겨왔던 두 국가의 정상인 베긴 총리와 사다트 대통령은 한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처음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들은 서로를 향한 불신의 벽을 허물기보다 오히려 더 두텁게 쌓아 올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다트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진전도 없다고 못 박았죠. 반면 베긴 총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영토 할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시도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려는 방어막 같았다고 할까요? 직접적인 대화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회의는 곧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고성은 오갔고 비난의 화살은 날카롭게 서로를 향했죠. 때로는 한쪽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그들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바위가 서로를 향해 굴러오는 듯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의 맑은 공기는 어느새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평화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도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죠. 협상은 결렬 직전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카터 대통령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의 고요한 숲길을 홀로 걸으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끊임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공식적인 협상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과감하게 전략을 바꿉니다. 바로 비정형적인 대화법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죠. 그는 딱딱한 회의 테이블 대신 좀 더 인간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딱딱한 의제보다는 각자의 사람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백인 총리를 만날 때면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와 유대민족의 고난에 대해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백인 총리가 직접 겪었던 홀로코스트의 아픔과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강한 신념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서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카터의 진심 어린 시도는 백인 총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의 손자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다트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그와 함께 낚시를 하거나 캠프 데이비드의 아름다운 숲길을 산책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사다트의 열정, 그리고 아랍 세계의 리더로서 그가 짊어진 책임감에 대해 경청했습니다. 그의 유머 감각에 함께 웃고 그의 고뇌에 공감하면서 카터는 사다트의 내면에 있는 평화를 향한 진정한 갈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간적인 유대감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카터는 두 정상에게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외교 용어 대신 따뜻하고 진솔한 문장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죠. 때로는 작은 선물을 교환하며 꽁꽁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녹이려 애썼습니다. 비공식적인 식사 자리에서는 정치적 수사를 내려놓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모여 두 정상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신의 벽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미묘한 변화의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죠. 차가운 이성 대신 따뜻한 인간미가 서서히 스며들면서 과연 이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아내릴 수 있을까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실마리가 아주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지만 사실 아직 갈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의 고립된 공간 속에서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렀고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며 절벽 끝에 매달려 있었죠. 공식적인 회담은 이미 파행 직전이었고 양측은 서로의 요구사항만 주장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쯤 되자 카터 대통령의 마음속에도 깊은 좌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카터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공식적인 틀을 벗어나 두 정상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비정형적인 대화법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그는 백인 총리에게 자신의 손자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백인 총리 역시 손주들의 안부를 묻는 카터 대통령의 진심에 조금씩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딱딱한 외교 문서 대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두 정상 사이에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된 것이죠. 사다트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그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의 호숫가에서 한가롭게 낚시를 하거나 숲길을 함께 산책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의전이나 경직된 회의 대신 자연 속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교감하는 순간들이 쌓여갔죠. 서로의 개인적인 삶과 신념, 그리고 그들이 짊어진 민족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카터 대통령은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공통의 인간성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만남 속에서 작은 선물들이 오가고 진심이 담긴 자필 편지들이 교환되면서 두 정상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들의 시선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표정에도 따뜻한 인간미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서로에게 보낸 짧은 편지 속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인간적인 고뇌와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고 이는 불신을 넘어 이해와 공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카터 대통령은 백인 총리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넸습니다. 만약 오늘 밤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협상은 결렬되고 자신은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 말은 백인 총리에게 엄청난 압박이자 동시에 마지막 기회가 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백인 총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와 사다트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영토 반환 사이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양측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타협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백인 총리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유대민족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실로 엄청난 결단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카터 대통령이 보여준 진심과 밤낮 없이 이어진 대화 속에서 느껴진 사다트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갈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카터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십 년간 고수해왔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 있는 양보를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돌려주기로 한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사다트 대통령 역시 감격과 함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백인 총리의 양보를 환영하며 아랍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화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밤늦도록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와 합의문 초안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직접 합의 내용을 손으로 고쳐 쓰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마지막 한 문장까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일간의 고립과 절망 끝에 새 정상은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문에 서명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간 얽혔던 중동의 매듭이 대화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풀려나는 극적인 장면이었죠. 이 순간은 단순한 문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간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대화의 기적이 완성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보좌관들은 환호성을 터뜨렸고 전 세계는 이 불가능해 보이던 평화의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상은 단순히 역사 속 한 사건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는 겉으로는 완고해 보이지만 진심을 담은 대화 앞에서는 결국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화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캠프 데이비드의 새 정상이 그랬던 것처럼 용기 있게 대화의 문을 열고 진심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